자, 의문변동의 마지막 네 번째 첨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첨가는요, 여러분들이 사이소리 대기라는 표현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학교에서 사이시옷 규정과 사이소리 현상이 반대야 이래가면서 첨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뭐고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쉽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첨가를 얘기할 때 사이소리 현상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하나는 따로 빼서 외워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따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소리 현상으로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 외워두면 편하다는 거. 자,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인 경우가 전제로 깔려요. 첨가는 복합어인 경우에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곧 받침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뒤에 말이 이, 야여유유 이거 반모음 표시예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니은이 첨가되는 것이 바로 첨가의 첫 번째 니은 첨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솜 플러스 이불이에요. 그래서 합성명사고요. 받침이로 끝나고 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니은이 첨가돼서 솜니불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게 니은 첨가.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빼서 굳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알약입니다. 받침으로 끝나고 이 야여유유 이 반모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약 니은 첨가가 되고 유마 알약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하나 따로 외워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우리 사이시옷 규정과 사이소리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가에 해당하는 애는 사실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사이시옷 규정을 같이 얘기하냐? 사이시옷 규정은요, 표기할 때, 즉 우리 맞춤법 쓸 때 이야기되는 것이고요. 사이소리 현상은 음운상, 즉 발음상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시 전제로 깔아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전제. 사이시옷 현상, 사이소리 현상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명사라는 것 플러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전제를 깔아두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합성명사일 때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를 포함해야 된다. 자, 사이시옷 규정은 쓸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저는 보기 쉽게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와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세 가지입니다.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말이 첫 번째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두 번째 니은이 첨가돼서 발음되는 경우, 세 번째 니은 두 번이 첨가되는 경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국어, 국. 국어, 국, 우리말이에요. 고유어를 포함하고 있는 합성명사죠.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엄마 북어국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북어국이라고 뒤에 된소리 교중이 발음이 돼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교체를 배울 때 된소리 대기 경음한 네 가지를 외우라고 했는데 기억이 날까요? 전부 다 앞에 받침, 자음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된소리가 나요. 이런 경우에 사이소리가 첨가됐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발음으로는 사이소리 현상에 따라서 된소리 발음이 되고 쓸 때, 표기할 때는 사이시옷을 이렇게 집어넣어줘서 쓴 거요. 북엇국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북어국이라고 써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거든요. 두 번째, 니은 첨가 시내와 무를
합칠 때 역시 우리말에 있는데 발음 어떻게 할까요? 시냇물이 아니라 시냇물이라고 니은이 첨가가 되네요.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으로 발음이 나고 쓸 때는 사이시옷 규정에 따라서 시냇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 번째, 깨의 잎이 우리가 먹는 깻잎입니다. 발음 깻잎, 니은 두 번 첨가되죠?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첨가가 됐구나. 쓸 때에는 시옷을 집어넣어서 사이시옷 규정에 따라 깻잎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결국 쓸 때에 해당하는 시옷 자리가 앞에 단어가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들어갈 구석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이시옷 규정으로 이렇게 써있는 애들은 쉬워요. 사이소리 현상이 딱 표기에 반영이 돼서 보이니까. 문제는 얘입니다. 자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말이 받침으로 끝나고 뒤에 요 위에 있는 사이소리 현상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모음으로 끝날 때처럼 시옷이라고 하는 표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죠? 밤, 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유어를 포함한 합성명사인데 발음상 밤길이 아니라 밤길이라고 된 소리, 사이소리 현상이 들어가서 발음이 돼요. 하지만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다 사이시옷 못 넣잖아요. 이런 경우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이렇게 굳이 따로 빼가지고 설명을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하나 더 드린 거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불 플러스 고기, 물 플러스 고기인데 하나는 사이소리 현상이 나고 하나는 안 납니다. 자, 발음을 해보시면 불고기, 물고기. 얘는 고기가 되죠. 사이소리가 들어간 채 발음이 됩니다. 그럼 똑같이 고유어를 포함한 합성명사인데 왜 안 되냐? 자,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서 요게 잘 사이시옷이 안 보일 경우에는 용도, 시간, 장소에 해당하는 단어가 앞에 합쳐지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불고기는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어때요? 물에서 사는 고기죠? 장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외워두시면 훨씬 더 쉽게 받침으로 끝나는 합성명사인 경우에 이해가 쉬워져요. 제가 잘 설명하는 요게 있어요. 자, 퀴즈 시간. 이건 뭘까요? 물고기의 배입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배인데 낚시하고 있죠? 고기잡이 배예요. 똑같이 고기와 배가 합쳐진 우리말이 들어간 합성명사인데 얘는 발음을 어떻게 하죠? 고기배고요. 물고기 잡는 배는 고깃배입니다. 왜 얘는 고깃배라고 사이시옷이 들어가냐? 용도, 시간, 장소 중에 용도에 해당이 되겠죠? 고기잡이 배이기 때문에 고기배, 고깃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사실 요게 끝입니다. 사이시옷 규정과 사이소리 현상은 요 필기 하나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예외적인 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합성명사에 고유어가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외적으로 한자 플러스 한자에 한자 플러스 한자도 합성명사예요. 얘네들인데 이 6개는 굳어져 버려서 사이시옷이 들어간 채 관습화되어 버렸어요. 이런 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집 새방에 곳간, 찻간, 탯간이 있고, 탯간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화장실. 숫자는 횟수로 센다. 이렇게 6개만 한자 플러스 한자지만 사이시옷이 들어간 채 굳어져 버렸다 라는 거 아시면 이렇게 첨가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 필기들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든지 아니면은 기억을 해두시면은요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음운변도 이 시간도 안녕.